자, 호텔은 단순 숙박업소가 아니고 경험 창출의 공간이다. 오늘 호텔학 입문 강의를 맡은 또쌤, 또또나입니다. 우리 호캉스 요즘 많이 가잖아요. 호캉스 갈 때 알아야 될 기본적인 사항부터 전체적인 여러 가지 맥락들, 그리고 정말 이것까지도 알아야 되나 싶을 정도의 디테일한 점들까지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얘기해야 될 거는 우리 호텔 체크인일 거예요. 자, 우리가 이거 약간 헷갈릴 때가 있어. 체크인. 자, 여기에 요거 대시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알아요? 이거 알아야지, 기본적인 건데. 제시를 써주면 이게 명사가 되는 거여서 체크인이 되는 거고, 요거를 지우면 뭐가 된다? 체크인을 하다. 내가 왔다는 걸 알리고, 그리고 내가 예약한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다 라는 걸 확인하고, 그리고 객실키를 받는 과정을 체크인이라고 합니다. 보통 옛날 전통식 호텔 같은 경우는 입구를 딱 들어가면은 그냥 바로 로비가 있고 체크인 카운터가 딱 보여. 자, 요즘 호텔들 보면은 막 되게 높은 빌딩인데 그 중에서 일부 층만 호텔에서 사용한다거나 체크인을 1층에서 하는 게 아니고 올라가서 해야 되는 그런 호텔들이 있어요. 파크하얏트 같은 곳들, 호텔에 딱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데스크가 없어. 데스크가 없는데 직원들이 물어봐. 어떤 이유에서 오셨나요? 이러면 이제 체크인하러 왔습니다 라고 하면 이름을 물어보죠. 이름을 물어보고 이제 뭐 자기들끼리 무전으로 뭔가를 확인을 하겠지. 이 사람을 맞이해주는 느낌의 공간이 있어요. 요즘에는 그런 공간은 웰컴 로비라고 하고, 보통 거기에서 하는 거는 투숙객 이름하고 그냥 간단한 확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야? 짐을 놓고 가는 거야. 거기다가. 왜냐? 우리 높이 올라가야 되는데 짐 끌고 가는 게 힘들어 안 힘들어? 우리 지금 호캉스 럭셔리하게 딱 왔는데 내가 짐 막 이렇게 끌고 다니면서 막 체크인하러 왔습니다 이러면 좀 없어 보이잖아.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 짐을 받아서 보관해줘. 그럼 나는 뭐만 하면 된다? 몸만 올라가면 된다. 그럼 내 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궁금할 수 있어. 내 짐은 어떻게 돼? 갖다 놔줘요? 짐은 나중에 객실에 올라가 있어요. 조금 서비스가 좋은 호텔 같은 경우는 키 받고 가면 바로 와 있어. 조금 사람이 많다, 투숙객이 많다 싶으면 이제 좀 객실에 앉아서 좀 둘러보고 하고 있으면 이제 띵동띵동 하고 갖다 주죠. 실제 투숙하는 분의 신분증이 있어야 되고. 자,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해요? 카드. 카드가 필요해요. 카드는 왜 필요하냐면 디파짓, 보증금이라고 하죠. 보증금을 걸기 위해서 카드가 필요합니다. 이때는 체크카드여도 되고 신용카드여도 되는데 보통은 신용카드를 우리가 많이 쓰죠. 자, 근데 이 디파짓을 왜 거는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야. 자, 디파짓을 우리가 거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투숙객이 투숙 중에 금연객실인데 담배를 폈다든지 아니면 호텔 기물을 파손했다든지 그런 것들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가 필요하잖아. 그런 의미에서 건다는 목적도 있고, 디파짓에 그 카드 정보를 입력해 놓고 나면 우리가 호텔 내에서 금액을 지불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때 연동해서 한꺼번에 결제를 하게 해준다. 이 두 가지 의미에서 디파짓을 걸게 됩니다. 우리 호텔 가다가 그런 용어 들어본 적 있어요? 룸차지. 룸차지라는 걸 알아야지 좀 있어 보여. 내가 잠깐 썸녀를 불러 초대 애프터눈티를 먹었어. 물론 카드 결제하는 것도 충분히 멋있지만 룸차지로 올려주세요. 어때? 좀 있어 보이지 않아? 항상 손동작도 같이 해야 되나요? 요 중에 손과 두 개. 룸차지로 올려주세요 하면 이게 어떤 의미냐면 내 객실 정보와 내 신용카드가 이미 등록이 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체크아웃 할 때 이걸 한꺼번에 결제하겠다라는 의미예요. 객실 번호, 투숙객의 이름 정도만 써주고 사인하면 끝. 그리고 나중에 체크아웃 할 때 결제하면 됩니다. 그런 용도에서도 디파짓이 필요하다라는 점. 자,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호텔에 너무 일찍 도착했어. 보통 호텔 체크인 시간이 몇 시예요? 맞추는 사람 선생님이 이거 간식 하나 줄게. 3시. 이건 뭐 카메라 돌려야 될 것 같은데? 지연이가 좀 빨랐어. 감사합니다. 대부분의 호텔 같은 경우는 3시에 체크인입니다. 그리고 보통은 12시 체크아웃 또는 11시 체크아웃이 많은데 3시보다 일찍 갔을 때 체크인을 먼저 하는 걸 뭐라고 한다? 얼리 체크인이라고 한다. 자, 줄여서 뭐라고 해요? 얼체한다고 한다. 얼체. 자, 이렇게 하면 선생님 좀 MZ 같아 보이니? 별다줄? 아니야? 별다줄도 안 쓰니 요즘에? 선생님 좀 업데이트 좀 시켜줘. 얼리 체크인은 말 그대로 그냥 체크인을 빨리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뭔가 특정한 카드 가지고 예약했다, 아니면 내가 어떤 호텔의 등급이 높다 라고 해서 얼리 체크인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인 경우도 있지만 사실 대부분은 호텔 측의 호의예요. 나 지금 12시에 도착했으니까 체크인 시켜주세요 하면 돼, 안 돼? 네. 안 돼요. 항상 이거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내가 호텔에 도착했음을 알려야 돼. 내가 12시에 도착했어. 3시가 안 됐어도 일단은 어떻게 한다? 카운터에 간다. 체크인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면 이제 거기에서 저희 정규 체크인 시간은 3시인데 일단 예약 확인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실 거예요. 이제 보다가 이분이 예약한 객실이 이미 여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특히 좋은 호텔일 경우에는 더 높은 확률로 그냥 객실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객실 키를 먼저 못 받는다고 해도 호텔 내 부대 시설을 먼저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많이 되는 동네가 동남아 같은 데는 진짜 아침 일찍 가도 수영장 같은 건 그냥 쓰게 해주는 데가 많아. 그러면 애들 당장 몇 시간에 뭐 할 거야. 근데 수영장이 되면 뭐 하면 돼? 애들 그 풀어놓고 나도 졸리면 선베드에서 누워서 자면 되거든. 사실 동남아가 아니었는데 선생님은 그 일본의 인터컨티넨탈 오사카 호텔 갔을 때 내가 진짜 피곤했거든. 그때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사우나를 이용하게 해줬어. 선생님이 갔던 데는 수면 공간이 있었어. 목욕하고 씻고 한 3시간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체크인을 받은 적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도 호텔 측의 호의이기 때문에 권리는 아니다. 이런 거는 확실히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객실 업그레이드 같은 거 많이 받고 싶어 할 거예요. 근데 사실 받는 경우가 내가 봤을 때는 항공사에서 비즈니스 업그레이드 되는 것보다 훨씬 빈도수가 높은 것 같아. 일단 첫 번째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예약을 해라. 이거 좀 중요한 것 같아요. 호텔 다 이제 돈 버는 영리단체란 말이죠. 우리가 흔히 하는 호텔스타컴, 아고다 이런 데서 예약하면 얘네가 뭘 내? 수수료를 내. 그러니까 OTA에다가 내면은 얘네한테 뭘 줘야 돼? 수수료를 줘야 돼. 피를 줘야 돼. OTA가 뭐예요? OTA가 온라인 트래블 에이전시의 약자야. 그러니까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일반적인 항공권이나 호텔 예약하는 앱 있지. 그런 게 OTA라고 생각하면 돼. 공홈에서 예약하면 요거 안 줘도 되잖아. 그러니까 공홈에서 예약하면 룸도 업그레이드 해주고 체크인도 빨리 해주고 하는 경향이 있다. 이거는 실제 선생님이 호텔 쪽에 일하는 지인한테 확인했는데 진짜 이게 그들도 이렇게 한대. 그리고 두 번째, 이 투숙하는 기간이 뭔가 내 생일이다. 아니면은 뭐 여자친구와 만난 지 1주년이다. 뭐 그런 기념일이 껴있을 때는 이거를 또 알릴 필요가 있어. 근데 사실 생일 같은 거는 그 신분증을 주면 알잖아. 사실 센스 있는 호텔들 같은 경우는 이거 그들이 먼저 알아차리고 업그레이드 해줄 때가 있어. 선생님이 그 생일 때마다 그랜드 하얏트 서울 호텔을 지금 한 4년 연속 가고 있는데 올해는 못 갔네. 해외에 있어가지고 너무 센스 있었던 게 내가 한번 체크인 하려고 딱 했더니 그 호텔리어 분이 생일을 맞이해서 방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생일을 좀 더 의미 있게 해드리고 싶어서 객실을 업그레이드 해드리고 싶은데 혹시 괜찮으시겠어요? 라고 물어봐서 당연히 괜찮지. 안 괜찮을 리가 없잖아. 내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이걸 먼저 호텔 측에서 얘기해 준다는 것 자체가 엄청 큰 감동이었는데 그런 생일 같은 거는 사실 민증에 이제 나와 있지만 여자친구하고 만난 지 300일 기념일 이거 어떻게 알아? 그리고 이제 신혼여행 같은 거 이럴 경우에는 미리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호텔도 그 메일 주소가 다양하게 있어. 뭐 객실부가 있고 마케팅부가 있고 여러 부가 있는데 이런 거 메일 보낼 때는 예약 관련된 예약실에다가 메일을 쓰면 돼요. 일단 포인트는 뭐냐면 내가 이 호텔을 되게 장기간 이용했었고 앞으로도 너네 호텔에 갈 생각이 있다라는 걸 어필하는 게 중요해. 그걸 활용해가지고 쓰면 되고 사실 현장에서도 업그레이드가 가능합니다. 만약에 객실을 받았는데 이거 혹시 오션뷰 아니에요 했는데 마운틴뷰입니다 라고 했을 때 돈으로 안 되는 게 뭐가 있겠니? 혹시 제가 비용을 좀 더 지불하고 오션뷰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을까요? 하면 다 호텔 내에 가격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질문 있는 사람. 호텔에서 짐 객실로 옮겨준다 했잖아요. 그건 공짜예요? 공짜인 경우가 있고 공짜가 아닌 경우가 있다. 그 나라의 팁 문화가 있는 나라 같은 경우는 그게 공짜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 선생님이 어떤 경우가 있냐면 미국은 팁이 있잖아. 근데 선생님 뉴욕 갔을 때 택시를 타고 딱 내렸어. 보통 5성급 호텔은 다 짐을 받아주잖아. 그러니까 선생님도 거기에 적응이 돼서 짐을 받아주는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한 거지. 받고 체크인 카운터에서 이제 체크인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흔히 도어맨이라고 부르지. 도어맨 분이 안 가고 계속 옆에서 이러고 계시는 거야. 처음에는 이랬어. 그랬는데 이러고 계셨어 진짜. 근데 나는 정신이 없어가지고 미국 도착한 첫날이었거든. 그러니까 팀 문화가 없던 데 있다가 팀 문화가 있는 데 가니까 이게 전환이 안 된 거야.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만히 있었더니 그분이 조금 기분 나쁜 티를 내고 가셨지. 사실 팁이 있는 문화에서는 그건 팁을 주는 게 맞는 거거든. 팁이 있는 나라에서 만약에 내가 팁을 주고 싶지 않다라고 한다면 짐을 가지고 가려고 하면 괜찮아요 하고 그냥 낚아채서 내가 직접 옮기면 돼. 근데 뭐 동남아나 우리나라 같은 곳은 팀 문화가 없잖아. 그런 곳에서는 그냥 공짜로 옮겨주는 거니까 부담을 갖지 않아도 됩니다. 진이야, 너는 퀴즈를 안 맞췄는데 왜 사탕을 먹고 있니? 제가 줬어요. 너네 뭐 썸 타니? 아니에요. 정색하지 말고 지연아. 자, 우리가 호텔 체크인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이제는 실제 카드키를 받아서 객실로 들어가는 것부터 한번 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실제 객실 예약할 때 아니 나는 객실 이름이 뭐가 뭔지 모르겠다. 호텔 이름에 무슨 객실이 다 좀 제각각이냐. 호텔에서 흔히 많이 쓰이는 객실 이름을 몇 가지를 우리가 보자면 자, 먼저 이런 거 들어봤니? 자, 뭐라고 읽어? 스페리어. 스페리어. 자, 영어처럼 읽어보자. 스페리어. 스페리어. 호텔 객실 중에서 가장 기본 객실. 그 다음에 자, 스로 시작하는 거. 스위트.
스위트가 바로 다음에 좋을 것 같아? 스탠다드. 스탠다드 그렇지. 아우 좀 안 해. 조금 더 좋다. 뭐가 있을까? 세 글자. 스위트. 스위트 너무 좋아해. 스위트 한번 가야겠다, 지연이. 자, 디럭스가 있다. 물론 호텔마다 요 순서는 조금 바뀌는 경우도 있어. 근데 보통 요런 순서대로 가고 요 다음부터 나오는 게 지연이가 좋아하는 뭐다? 스위트. 스위트다. 자, 근데 사실 이 디럭스하고 스위트 사이에도 하나 더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주니어 스위트. 맞아요. 아니 일반 객실과 스위트는 뭐가 달라요? 그냥 무조건 다 좋은 건가요, 스위트는? 이렇게 궁금해할 수가 있는데 일단 가장 큰 차이는 스위트는 보통 거실과 침실이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호텔방에 갔을 때 거실이 있고 방은 따로 있어. 그러면 스위트라고 보면 돼요. 근데 스위트도 어떤 경우에는 스튜디오형 스위트라고 해가지고 분리가 안 돼 있는 경우도 있긴 있어. 그래서 그 중간에 있는 요 주니어 스위트 얘 같은 경우는 거실과 침실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진 않지만 실제 분리되어 있는 거와 마찬가지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다 라는 점에서 주니어 스위트는 거실과 침실이 있으나 분리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스위트도 여기 안에서는 또 이게 막 많이 나뉘지. 디럭스 스위트, 듀플렉스 스위트. 아, 듀플렉스 또 우리 한번 또. 자, 듀플렉스라는 뜻이 복층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1층과 2층이 나눠져 있는 형태의 스위트를 듀플렉스 스위트라고 합니다. 자, 커넥티드. 자, 들어봤니? 커넥티드 객실? 아니요. 근데 우리 알 수 있겠지. 우리는 지금 고등 영어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잖아. 커넥티드 뭐겠어? 이제 객실과 객실을 연결할 수 있는 객실을 커넥티드라고 합니다. 사실 저 같은 미혼 남성 같은 경우는 흔히 쓸 일이 없어. 근데 이제 가족이 같이 여행하거나 선생님이 결혼했는데 우리 부모님하고 내 와이프하고 갔는데 내 와이프하고 우리 부모님하고 같이는 있고 싶은데 좀 분리도 시키고 싶어. 커넥티드 객실로 예약하면 룸이 이렇게 네모나타고 보면 이렇게 룸이 두 개가 있을 수 있잖아. 자, 이게 101호, 이게 102호다. 근데 여기 사이에 뭐가 있어? 문이 있다. 문이 있어서 여기 사이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평소에 지낼 때는 각각의 객실에서 분리되어 있다가 치킨 시켜 먹을 때 장인어르신 보쌈을 사왔습니다 이럴 때 있지. 요 문으로 넘어가서 여기서 가족끼리 시간 보내다가 가면 된다. 커넥티드 객실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장인 어르신이라고 하나? 뭐라고? 장인 어른 이러잖아. 결혼을 안 해봐 선생님이 몰라. 이해해. 초보야. 그리고 이제 스위트 같은 경우는 단순히 방만 넓은 게 아니고 우리가 또 여기에는 예를 들면 이그제큐티브 라운지를 사용할 수 있다든지 하는 어떤 서비스, 어떤 버틀러 서비스가 추가된다. 이런 식으로 뭔가 서비스가 추가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또 중요한 거 중에 하나가 이제 객실 전망이 중요하잖아. 우리가 전망은 사실 따로 설명할 게 없어. 자, 오션뷰 뭐가 보이는 데야? 바다. 레이크뷰. 호수. 너네 영어 잘하는구나. 자, 마운틴뷰 뭐야? 산. 그치. 근데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될 게 뭐다? 시티뷰. 사실 이제 시티뷰는 마땅히 이제 할 게 없을 때 시티뷰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 호텔 중에서 시티뷰가 자랑인 호텔이 있거든. 어디가 있을까? 예를 들면은 파카야트 서울 같은데 객실 앞에 있는 그 코엑스 거기에 너무 멋있잖아. 그런 데는 시티뷰가 더 비싸지만 사실 약간 애매할 때 시티뷰를 붙이는 경우가 있어. 물론 이제 호텔 바이 호텔이지만 그러면 선생님이 가봤던 데 중에 어디가 제일 좋았어요? 선생님은 일단은 서울 사람이잖아. 바다를 자주 못 보잖아. 그래서 바다가 있는 곳에 가면 오션뷰가 너무 좋은 데가 좋아. 오션뷰 좋은 데가 두 군데가 있는데 하나는 웨스틴 조선 부산 그리고 파라다이스 부산. 요 두 개가 각각의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약간 차이점이 있어. 근데 일단 파라다이스 부산은 해운대를 바로 그냥 내가 이렇게 막 돌지하는 느낌이야. 문이 딱 열고 들어가. 그러면 처음에는 이제 아무 생각 없었지. 약간 이런 느낌이야. 이게 뭐야? 점점 가까이 가. 이렇게 이런 느낌이야. 진짜 이게 근데 가본 사람은 알 거야. 이게 왜냐면 파라다이스 부산은 이게 앞에 발코니가 있어. 발코니가 있어서 그냥 진짜 내가 바다로 진짜 뛰어드는 느낌이야.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게 뭐냐면 선생님이 약간 감성이 있거든? 창문을 열어놔. 그리고 커튼을 반 정도 쳐. 그 커튼 중에 그거 알지? 흰 색깔 약간 반투명한 거 그런 거 알지? 린넨 같은 거 약간 그런 거 있지? 그거 살짝 반만 쳐놓으면 린넨이 막 일렁거려. 이러면서 내가 바다에 있구나. 차싹차싹 이제 파도 소리 들리고 기분 좋아 안 좋아? 좋아요. 좋을 것 같지? 자, 그런 이유에 선생님은 파라다이스 부산을 너무 좋아하고 요거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 게 이제 웨스틴 조선 부산. 웨스틴 조선 부산은 위치가 이게 특이해. 이거 지도 봐야 돼 이거. 자, 이렇게 해운대가 이렇게 바다가 있어. 이게 바다야. 아까 선생님이 방금 설명한 파라다이스 부산은 여기에 호텔이 있어. 여기에. 그러니까 객실로 들어가면 오 이렇게 가는 거야. 근데 모래사장에 호텔이 있는 거예요? 모래사장이 끝나는 바로 시작저 지점부터 호텔이 있어. 여기에 모래사장이야. 여기가 이렇게. 자, 근데 웨스틴 조선 부산은 뭐냐? 호텔이 여기 옆에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가 약간 바다가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거든. 여기 동백섬이야. 그래서 약간 바다가 이렇게 이어지거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뭐가 있어. 이걸 바다를 이렇게 수직으로 훅 볼 수 있는 이게 효과가 있어. 근데 이제 여기는 사실 뷰적으로 봤을 때는 더 탁 트여 있고 파노라마 뷰 같은 느낌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창문으로 막혀 있어. 좀 단이 높이 되어 있어가지고 여기서 사진 찍기도 좋거든. 이렇게 딱 보고 있으면 그래 내가 부산이구나. 여기가 부산이다. 이런 느낌이 딱 들어. 둘 다 되게 좋아하는 호텔인데 뷰는 달라.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1박 1박 해야 된다. 선생님은 진짜 1박 1박을 많이 하는 편이야. 사실 여기 옆에 이제 그랜드 조선 부산도 있곤 한데 여기는 또 이제 또 발코니가 없어가지고 좀 장단점이 또 있지. 시티뷰 중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파카야트 서울. 와, 우리 서울도 되게 생각보다 컨텐츠가 다양하구나 라는 걸 난 느꼈어. 왜냐면 아니 거기에 파르나스 빌딩이 있고 막 그런 게 눈에 한눈에 쫙 보여서 좋은데 근데 단점이 있어. 단점 뭘까? 눈부셔요. 눈부셔? 그것도 맞아. 그 앞에 전광판 있잖아. 이제 LED 모니터 막 이런 거 엄청 큰 거 있잖아. 번쩍번쩍거려가지고 약간 잠을 설칠 수는 있어. 그것도 있고 거기 지금 그 지하에 공사 중이어가지고 땅을 다 파놨어. 그게 좀 아쉬워. 뭔가 같은데 높이 차이가 나는 객실도 있잖아요. 있지. 지정을 할 수가 있나요? 없지. 사실 되게 억울한 경우인데 예를 들면은 같은 무슨 오션뷰 스탠다드 객실인데 이 객실 위치가 뭐 4층부터 12층까지야. 근데 운이 나쁘게 내가 4층을 받으면 거의 3층짜리 그냥 일반 오션뷰 아닌 객실하고 비슷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럼 억울하잖아. 비싼 호텔에 자주 갈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이왕이면 좋은 거 보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잖아. 그럴 때는 자 1번 남의 방에 침범한다. 2번 창문을 깬다. 3번 말한다. 3번. 호텔에 가서 정중하게 제가 이번 객실에 방금 들어갔다 왔는데 전망이 조금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것 같아서 혹시 룸을 교체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돼.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것도 권리는 아니고 뭐다? 오이. 그런 걸 요청할 때는 반드시 객실에 들어간 다음에 막 눕고 와 하고 막 이러고 하면 안 돼. 정말 안 쓴 것 같이 깔끔한 상태에서 룸 교체를 요청해야지. 내가 목욕도 하고 화장실 쓰고 침대에 눕고 한 다음에 교체해달라고 하면 사실 그럼 다 안 돼. 그러면 이제 뭐 안 된다기보다는 그 이제 좀 그럴 수 있잖아. 그리고 실제 좋은 호텔들 같은 경우는 그럼 저희랑 같이 룸 체크를 한번 해보시죠라고 해서 그 다음 객실부터는 직원이 동행해서 객실 뷰를 보여주고 여기 괜찮으세요? 라고 하면은 보통은 괜찮지. 보통 괜찮은데 아 여기도 좀 뭔가 아쉽네요 하면은 다음 객실 또 보여주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 호의다 호의. 자 권리 아니야. 너무 막 그걸로 강하게 하면 안 된다. 사실 선생님이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호텔에서 이거 가져가도 돼요? 이거 가져갈 수 있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참 많단 말이야. 호텔에 가면 냉장고가 있을 거야. 호텔 안에 있는 그런 음료수나 술 같은 거 담아있는 공간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미니바라고 하죠. 근데 그 미니바가 보통은 유료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 뭘 꺼내 먹으면 돈을 내야 돼. 근데 단 물은 돈을 안 받아. 근데 물도 분류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컴플리멘터리라고 하죠. 공짜로 주는 물 같은 경우에는 A의 물인데 냉장고에 있는 거는 무슨 B의 탄산수, 막 에비앙 이런 거 있지. 그런 게 냉장고에 있으면 그거는 냉장고에 있는 걸 먹었을 때도 돈을 내야 돼. 물이어도. 근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물은 대부분 공짜고 그리고 이제 미니바에 있는 음료나 과자 같은 거는 다 돈을 내고 먹어야 된다. 근데 스위트는 그 미니바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경우에는 체크인할 때 알려줘요. 스위트 투숙하시는데 안에 미니바는 공짜이니 이용하셔도 됩니다. 주류 제외 공짜입니다. 라고 알려줍니다. 근데 그런 얘기가 없으면 미니바는 무조건 돈을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거기에 있는 이제 차도 있고 커피도 있잖아요. 이 차하고 커피는 다 그냥 가져다가 먹으면 됩니다. 그리고 사실 집에 가져가도 돼. 사실 저는 차도 챙겨갑니다. 강의하다 보면 목 많이 아프잖아. 선생님 오늘도 지난번 호캉스 갔다가 챙겨온 키백으로 우려가지고 지금 페퍼민트 차 먹고 있어. 형 알뜰하게 산다? 이렇게 살아야 돼. 이래야지 한국에 서울에서 집 살 수 있어 얘들아. 자 가운하고 슬리퍼는 가져가도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둘 다? 슬리퍼는 안 되나? 자 슬리퍼는 가져가도 된다. 조금 좋은 호텔 가보면 플립플랍이라고 하지. 쪼리 같은 거를 이제 리조트 같은 데 가면 주는 경우가 있어. 자 플립플랍 쪼리. 자 요거는 가져가도 됩니다. 가운은 가져가면 안 되고 또 뭐 가져가면 안 돼? 헤어드라이어 이런 거 가져가면 뭐가 된다? 찰컹찰컹 경찰서에 갈 수 있다. 아니면 아까 이제 보증금 카드 등록해 놓은 거에서 출금이 될 수 있다는 거. 비누, 샴푸 어떻게? 가져가도 돼 안 돼? 우리가 요즘에 법이 바뀌어가지고 대용량 어메니티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샴푸나 이 바디 클렌저 같은 게 큰 통에 있는 거 그런 거는 가져가면 안 되고 예전에 주던 그렇게 조그만 거 아니면 요즘에도 비누 같은 거는 주거든요. 비누 같은 거는 가져가도 된다. 그 객실에 보면은 빨랫감을 맡길 수 있게끔 빨랫감을 수거하는 그런 이제 란두리백이라고 하죠. 그게 비닐로 된 게 있고 천으로 된 게 있는데 그거는 가져가도 될까 안 될까? 비닐만 돼요. 비닐만.
사실 요것도 명확한 규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비닐은 가져가서 선생님 가끔 이제 수영복 같은 거 젖어 있는 거 넣어서 가져가기도 하고, 천으로 된 것도 사실 그거 가지고 호텔 쪽에서 뭐라고 하진 않는다. 뭐 어쨌든 천이니까 좀 여러 번 쓸 수 있는 거니까 이왕이면은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쓰지 않는 게 좋긴 하겠죠. 하지만 비닐 같은 경우는 충분히 자유롭게 써도 된다라는 점. 그리고 우리가 또 호텔 객실 얘기할 때 빼놓으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 가장 기본적인 내용 중에 하나인데, 호텔 방에 몇 명이 투숙할 수 있는지가 궁금할 수가 있어요. 개념을 딱 두 가지만 외우면 돼. 뭐하고 뭐냐? 자, 하나는 기준 인원이 있고 최대 인원이 있어요. 기준 인원은 이제 그 호텔에 투숙할 수 있는 인원 숫자란 말이지. 기준 인원이 2명이다라고 한다면 2명 다 적어도 되는데 어쨌든 2명까지 투숙이 가능하다라고 보면 돼요. 근데 만약에 기준 인원이 2인인데 최대 인원이 3인이다. 자, 이러면은 당연히 최대니까 뭐야? 3명까지는 투숙할 수 있다는 얘기겠지. 이제 호텔에서 기준 인원은 어떤 추가 비용이나 엑스트라 베드 추가 같은 거 없이 그냥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을 얘기하는 거고, 이 최대 인원은 자, 3명까지는 투숙할 수 있는데 대신 3명 투숙할 때는 뭘 해야 된다? 돈을 내야 된다 라는 의미가 될 수 있어요. 자, 근데 만약에 4명이야. 그럼 나는 돈을 더 낼 테니까 4명이서 친구들 넷이서 여행 가고 싶어요 라고 한다. 이거 돼, 안 돼? 안 돼요. 안 돼. 이 최대 인원을 넘어서는 숫자는 무조건 안 된다. 자, 근데 여기서 또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최대 인원이 3인이어서 내가 인원 추가 비용을 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침대를 주는 게 아니야. 엑스트라 베드라고 하죠. 액배. 자, 액배 같은 경우는 이 비용에 추가가 돼 있는 경우가 있고 추가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엔 추가가 되어 있지 않아요. 자, 그럴 때는 엑스트라 베드는 별도 비용을 내서 추가를 하면 됩니다. 호텔마다 어떤 데는 최대 인원 추가 비용을 좀 더 많이 받고 거기에 침대까지 넣어주는 데도 있어. 만약에 2인 기준 호텔 방에 음. 3명이 놀아요. 음. 근데 한 명은 잠을 안 자고 음. 그냥 집에 가요. 맞아. 그러니까 사실 호텔 방에 누군가를 초대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진 않아. 이게 좀 애매하긴 하지. 근데 어쨌든 원칙을 선생님이 얘기해 주자면, 방문은 오케이나 실제 잠은 자면 안 돼요. 이 인원수를 초과하는 범위에서 자면 안 돼요. 근데 그 잠을 잔다는 거는 낮잠일 수도 있고 저녁잠일 수도 있는데 그거는 어떤 기준이에요? 9시에 자는 사람도 있고 11시에 자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투숙객의, 그러니까 선생님 좀 당황했어? 일단 원칙은 네. 잠을 자는 사람은 투숙객이고 네. 투숙객은 등록이 돼야 된다. 아, 근데 물론 우리가 친구들끼리 놀다가 잠깐 잘 수는 있잖아. 뭐 그런 것까지 뭐라고 하진 않겠지만, 수면을 의미하는 정말 어떤 장시간을 잔다고 할 때에는 등록을 하거나 비용을 내거나 해야 된다. 사실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긴 하지. 그리고 뭐 그거를 뭐 호텔에서 와가지고 막 검사하진 않잖아.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호텔 객실은 아니지만 호텔 내에 있는 시설 중에서 이그제큐티브 라운지라고 혹시 들어봤어요? 혹은 뭐 클럽 라운지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 선생님 하는 유튜브 있잖아. 또 떠나는 남자, 그거 알지? 우리나라 최고의 유튜브 여행 정보 채널이잖아. 알아 몰라? 알아요. 알지? 선생님이 그 나레이션을 읽을 때 이그제큐티브 라운지라고 했더니 너무 정직한 발음이다라고 하더라고. executive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그제큐티브 라운지에 이렇게 했다고 이제 그런 댓글이 달린 적이 있는데, 어쨌든 그 이그제큐티브 라운지는 다른 말로 클럽 라운지라고 하기도 해요. 자, 이 두 개는 같은 거야. 자, 이거 뭐라고 어떻게 읽는다고? executive. executive. 객실 이름 앞에 executive가 붙는다라고 하면은 그 객실은 요 라운지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야. 이그제큐티브 디럭스, 이그제큐티브 스탠다드, 그런 객실은 객실 자체는 스위트는 아니지만 이그제큐티브 라운지를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야. 또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호텔마다 이그제큐티브 라운지가 없는 곳도 있어. 근데 객실명에 이그제큐티브 스위트, 이그제큐티브 스탠다드가 있는 경우가 있어. 그런 경우에는 이그제큐티브 라운지가 없으니까 이용은 할 수 없을 거 아니야. 대신 그만큼 넓은 객실이다라는 의미가 있어. 여기서 제공되는 서비스들이 있어. 먼저 뭐가 있냐면, 일단 낮에 가면은 애프터눈 티를 줘. 자, 애프터눈 티가 뭐야? 언제 먹어 이거? 오후에요. 똑똑해. 베리 스마트해. 보통 체크인한 다음에 3시부터 한 5시 정도 요 시간대에 가면 이제 간단한 스낵하고 커피 같은 거 마실 수 있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밤에 또 출출할 수 있잖아. 이때 뭘 줘? 해피하고. 해피아워가 있어. 이제 그 말 그대로 해피한 아워. 왜 해피해? 뭘 주니까? 너 왜 술을 주는데 해피한 걸 알고 있어? 너 몇 살이야? 해피아워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밤에 못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어린아이 같이 가는 부부들 사이에서는 이게 참 고민이지. 애 데리고 갈 수는 없으니까는 못 가고. 그래서 엄마 아빠가 번갈아 가면서 간다.
엄마가 아이 보고 있으면 아빠 가서 혼자 먹고 술 한잔 하고 내려가면은 바톤 터치 해가지고 엄마가 올라와서 또 먹고 내려가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 약간 키즈 프렌들리한 호텔 중에서는 해피아워도 아이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곳도 있는 데가 있어요. 근데 굉장히 제한적이고 대부분 해피아워는 술 먹을 수 있는 나이만 갈 수가 있습니다. 아침에 조식도 여기서 줘요. 자, 근데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좋은 걸 수도 있고 나쁜 걸 수도 있어. 왜냐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조식은 호텔 가면 조식 어때? 엄청 많잖아. 막 장난 아니잖아. 그것 때문에 호텔 가는 사람도 많잖아. 근데 클럽 라운지나 이그제큐티브 라운지에서 주는 조식은 조금 심플해. 간단히 먹을 수 있는 빵, 베이컨, 뭐 계란, 뭐 주스, 샐러드 이 정도만 딱 준비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서 물론 이제 요거 이용을 할 수 있으면 조식을 공짜로 먹을 수 있다는 점은 너무 좋지만 뷔페식에 엄청 막 이런 걸 먹고 싶다면 그냥 돈을 더 내고 일반 조식을 먹는 경우가 나을 수도 있어요. 선생님이 시간 안 써주는 해피아워는 보통은 한 6시 반 정도부터 한 9시나 10시 정도까지 진행이 되고 조식은 6시 반부터 11시 정도까지 이런 식으로 시간대별로 제공이 되는 거야. 대한민국에서는 이것 때문에 사실 한번 인기가 있었어요. 라운지 이용하는 게 너무 재밌다. 배불리 먹을 수 있다. 호텔에 가서 호캉스가 아닌 머캉스라는 게 생겼고 사실 그러한 이제 머캉스의 유행을 이끈 데가 바로 우리가 많이 하는 신라 호텔이에요. 뭐 요즘은 아닌데 신라 호텔 하면 머캉스 약간 이런 게 공식처럼 되어 있었어. 그래서 뭐 시간대 가서 맞춰가면서 먹고 하는 게 되게 유행이었는데 요즘에는 약간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긴 해. 사실 요 이그제큐티브 라운지나 클럽 라운지는 되게 가벼운 어떻게 보면 그냥 사교의 장 같은 느낌인 거야. 그 출장 오신 분들이 막 밖에 나가가지고 밥 먹기 힘들잖아. 언제 우리가 맛집을 다 찾고 있니? 출장 하는데 너네 출장 나중에 가보면 알 거야. 별로 즐겁지 않단 말이지. 그럼 대충 때우고 이래야 된단 말이지. 그럴 때 그냥 멀리 안 가고 호텔 내에 있는 요게 라운지 가서 간단하게 먹는 정도의 수준이야. 그렇기 때문에 해외 클럽 라운지나 이그제큐티브 라운지에 가면 음식이 한국만큼 다양하지 않다. 너무 실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 요거 영상 보고 가면 실망하지 않겠지. 그리고 이제 요런 라운지에서 실제 체크인, 체크아웃도 진행이 되는 경우가 있어. 요거 이용할 수 있는 객실을 예약하면 체크인, 체크아웃도 좀 프라이빗하게 이그제큐티브 라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들도 있으니 요 공간은 단순히 머캉스 하는 곳만이 아니고 실제 호텔 내에 뭔가 나만의 프라이빗한 공간이다 라는 점을 알고 지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규제큐티브 객실 예약을 안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 그러면은 돈 내면은 라운지 들어갈 수 있어요? 있어. 근데 사실 선생님 별로 추천하진 않을게. 보통 해피아워 요거 하나 세션 추가하는데도 인당 성인 기준 한 11만 원씩 하는 데가 있어. 근데 물론 이제 술이 무제한이니까 너네들은 물론 음료수를 마시겠지만 술을 이렇게 잘 드시는 분들 있잖아.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본전 이상을 뽑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 돈 내고 먹기에는 조금 애매할 때가 많긴 해. 선생님 뇌피셜인데 호텔에서 그렇게 가격 책정을 한 거는 그만큼 이거는 그냥 일반 투숙객은 이용하는 걸 그렇게까지 권장하진 않는 것 같아. 자, 근데 만약에 호텔에서 전화기 있잖아요. 전화 있지. 그럼 그 전화기를 쓰면 요금이 나와요? 호텔이랑 전화하는 거 말고 집이랑 전화하는 거. 선생님도 사실 호텔 가서 어디 시외 전화 같은 걸 해본 적은 많진 않은데 얼마 전에 한번 해봤거든? 근데 진짜 나중에 체크아웃 할 때 320원인가가 청구가 되더라고. 뭐 직원분한테 연결해가지고 하는 전화는 돈이 안 나오지. 그리고 이제 객실 간 하는 통화, 지연이가 302호에 묵고 뭐 진이가 703호에 묵는데 그냥 전화했다, 이런 거는 비용이 안 나오는데 객실끼리 통화할 수가 있어요? 객실끼리 통화할 수 있어. 사실 근데 선생님도 직접 해본 적은 없어. 그렇게 하려면 어쨌든 적어도 두 팀이 동시에 묵어야 되잖아. 이거를 뭐 아무 객실에다가 장난 전화하면 안 될 거 아니야. 일단은 그 호텔을 벗어난 지역에 전화할 때는 우리가 일반 전화비 나오듯이 나오고, 선생님의 느낌적인 느낌은 조금 그거보다 많이 나온 느낌? 국제 전화도 돼요? 되지. 돈이 많이 청구될 뿐. 님이 묵었을 때 제일 좋았던 객실. 전망적인 부분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객실만 봤을 때는 선생님은 JW 메리어트 제주가 좋았던 것 같아요. 국내 호텔만 꼽자면은 JW 메리어트 제주가 좀 달랐어. 빌 벤슬리라고 혹시 들어봤니? 그 되게 유명한 럭셔리 호텔 인테리어 디자이너인데 그분이 디자인해서 그런지 몰라도 약간 다른 느낌이 있어서 선생님은 되게 기억이 많이 남고, 뭐 전 세계적으로 따지자면 슈발블랑? 그 지수 호텔로도 유명한 프랑스 파리에 있는 호텔인데 그 LVMH가 운영한 호텔이어서 그 지수님이 디올 앰베서더시잖아. 그래서 좋아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거기가 좋긴 좋았어. 또 가고 싶다. 선생님 거기 나중에 신혼여행 갈 수 있겠지? LVMH가 운영하는 데, 그러니까 루이비통을 운영하는 패션 회사가 운영하는 데잖아. 그러다 보니까 일단
그 어메니티가 달라. 물론 일반 호텔도 좋은 거 많이 주는데 LVMH에서 직접 그 호텔만을 위해서 디자인한 그 건물 모양의 어메니티가 나오는데 심지어 그게 엄청 커. 엄청 커서 절대 투숙 중에 다 못 써. 그래서 집에 챙겨와야 돼. 선생님 챙겨왔어. 그리고 심지어 선생님 같은 사람은 뭐가 필요하다? 기능성 화장품이 필요하다. 선생님 주름이 자글자글해지니까 눈가가 좀 슬퍼지는 시기가 왔거든? 근데 거기에 투숙하면 디올 페이셜 크림을 줘. 사실 그 호텔 투숙할 돈이면 그 디올 그 크림을 그냥 가서 사는 게 나을 수도 있거든? 근데 왠지 호텔 가는데 주면 기분은 좋아. 그런 느낌 알지? 그런 게 있고 또 무엇보다 좋은 게 거기가 발코니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데 거기에 딱 앉으면 폭네프 다리가 보이거든? 선생님이 불어는 잘 모르는데 아마 폭네프가 다리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가지고 폭네프 다리라고 하면 아마 안 될 거야. 폭네프가 있는데 그 폭네프가 보이는 풍경이 내가 마치 진짜 그 호텔에 있으면 그냥 자는 동안에도 파리와 함께 내가 이렇게 같이 돌고 있는 느낌인 거야. 그런 느낌이 너무 좋아. 선생님은 기억에 남는데 비싸서 좀 다시는 어려울 것 같긴 해. 궁금하면 뭘 보면 된다? 또 떠나. 자, 떠남. 자, 선생님 근데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어. 선생님 사실 그 또 떠남 채널 운영하면 선생님 사인 하나 만든 게 있거든? 이게 선생님이 사인을 해달라는 사람이 많지 않아가지고 딱히 써본 적이 많진 않은데 객관적으로 선생님 사인 어떤지 한번 평가해 줄래? 저거예요? 이거는 아닌데 비슷한데? 이거거든? 어때? 이상한 거 같아? 그렇구나. 알겠어. 자, 이거 말고 혹시 뭐 객실 관련돼서 질문사항 있는 사람 얘기해봐 한번. 편하게 아주 궁금한 거 다 물어봐. 호텔에 금고 있잖아요. 응. 그게 진짜 금고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막 직원들이 마스터키로 빼가면 어떡해요? 뭐 그런 걱정할 수 있지. 근데 선생님은 솔직히 그 금고를 자주 쓰고 그 금고를 쓰다가 그 잘못 잠궈버린 적이 있어. 비밀번호 누르고 세팅하고 잠겨야 되는데 그 닫았는데 바로 잠김이 된 거야.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는 이거를 막 아무나 열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잖아. 근데 내가 그걸 진짜 열고 싶었는데 열기가 쉽지가 않더라고. 호텔 자체에서 그걸 열 수 있는 마스터키가 있거든? 근데 그 마스터키는 많지 않아. 어떤 특정 인원만 딱 가지고 있어. 그거를 쓰기 위해서는 직원을 불러야 되는데 당연히 내 신분 확인을 한 다음에 그들이 출동할 수가 있거든.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청소하시다가 정리하시다가 금고 열어보고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불안하다고 싶을 때는 캐리어 안에다가 귀중한 걸 넣고 캐리어를 잠궈버리는 거. 근데 우리가 또 어떤 일이 있을 수 있어. 캐리어가 통째로 사라진 호텔들도 있어. 근데 솔직히 좋은 호텔에서는 그런 경우가 잘 없고 약간 뭐 4성급이나 3성급을 내려가면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선생님은 오히려 그런 호텔일수록 금고가 더 낫다고 봐. 아니면은 캐리어에 넣고 캐리어 잠그고 그 호텔 내 어떤 걸쇠 같은 거에 걸어가지고 아예 캐리어도 못 가져가게 묶어버리든가. 그게 제일 안전하긴 한데 그 정도 지경까지 가면 안 됐으면 좋겠다. 우리 인류애가 그 정도까지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선생님은 진짜 금고를 자주 사용하고 그 금고는 아무나 열 수 없다. 진짜 아무나 못 열어. 그럼 저 또 궁금한 거 있는데 저는 베개를 높은 걸로 못 빼거든요. 근데 호텔 베개는 다 엄청 높잖아요. 그치. 근데 왜 이렇게 많고 높은 것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전화해서 낮은 걸로 바꿔달라고 하면 낮은 걸로 바꿔줘요? 근데 실제로 호텔 중에서 그 베개 메뉴판이 있는 곳이 굉장히 많아. 베개 메뉴가 따로 있어. 그래서 호텔 그 침대 양쪽에 협탁에 서랍을 열어보면 베개 필로우 메뉴가 있는 데가 있어. 아니면은 그 협탁에 이렇게 종이 브로셔 같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경우도 있어. 메모리 폼 베개라고 하지. 딱 누우면은 그 모양만큼만 쏙 들어가는 거 있지. 그런 거 제공하는 데도 있고 되게 다양해. 근데 이제 좋은 호텔은 그런 게 있고 일단 기본적으로 호텔에 가면 집에서 나는 베개 하나만 쓰는데 베개가 너무 많다. 베개 니네 집에서는 몇 개씩 써? 2개. 2개 써? 네. 2개 써? 네. 왜 2개 써? 하나 안고 자. 하나는 안 꽂아? 정을 골고루 주는 거니 아니면 한번 포지션이 정해지면 끝이니? 포지션이 정해지면 끝이. 너무 가혹하다. 그건 너무 가혹한데? 누구는 계속 머리 냄새, 정수리 냄새 맡으면서 머리를 받쳐줘야 되고 한 명은 항상 사랑을 받으면서 가혹하다. 너도 그렇게? 저는 바꿔요. 역시 약간 좀 공평한 일단은 기본적으로 호텔에 베개가 너무 많은 게 일반적인데 2가지 이유가 있어. 크게 첫 번째는 일단은 보기에 예쁘다. 우리가 호텔에 갔는데 멋진 공간에 갔는데 덜렁 베개 하나만 있으면 너무 생활 공간 같잖아. 진짜 미적인 의미 때문에 베개를 레이어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보면은 좋은 호텔 가보면 알겠지만 베개 놓는 것도 약간 아트야. 막 겹겹이 쌓아놓는데 그것도 모양이 다 있고 그래서 이제 미적인 이유가 있고 하나는 사람마다 베개를 좋아하는 게 다 취향이 있잖아.
그러니까 사실 베개도 이렇게 정사각형 베개를 좋아하는 애들도 있고 길쭉한 걸 좋아하는 애들이 있고 쿠션감이 쑥 들어가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단단한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뭘 좋아할지 모르니까 다 준비했어요. 이런 의미라고 보면 돼. 그 중에서 사실 선생님도 제일 내가 좋아하는 베개 하나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치워. 쌤 그 침대 위에 천 같은 거 깔개 같은 거 올려져 있잖아요. 발 부분에 네. 데코야 데코. 이제 서구권에서는 보통 신발을 신고 호텔에 들어가잖아. 그러다 보니까 우리 상식에서는 좀 이해가 안 되긴 하지. 신발을 안 벗고 침대 위에 올라간다? 사실 좀 이해가 안 되긴 하는데 서구권에서는 그렇게 많이 하니까 그때 내 이불이 더러워지지 않게 내 발을 올려놓는 공간이 바로 그 밑에 있는 깔개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침대에 이불이 이렇게 막 안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치. 고정돼 있잖아요. 어. 그거 빼는 게 맞는 거예요? 아니면 그대로 자는 게 맞는 거예요? 경험해봤어? 어떤 게 더 편해? 빼는 거. 빼는 게 더 편해? 네. 저는 안 빼요. 이것도 약간 사람 바이 사람인 것 같아. 일단은 정해진 규칙은 없어. 근데 사실 그거를 그렇게 넣어놓는 이유는 그 침대에 딱 이제 갔을 때 밑적으로 짱짱하게 각을 만들기 위해서 사실 밑에다가 넣어놓는 거고 사실 그거를 빼고 써도 되고 돼 있는 상태에서 써도 되는데 선생님도 개인적으로는 빼고 쓰는 편이긴 해. 그냥 각자 원하는 대로 하면 된다. 그리고 왜 요즘에는 그 OTT 많이 보잖아. 네. OTT 많이 보는데 이 호텔마다 약간 옛날 TV여가지고 연결이 바로 안 될 때가 있잖아. 변화해보면 약간 구식이긴 하지만은 랩탑이나 핸드폰을 연결할 수 있는 잭을 빌려주는 데도 있어. 만약에 이게 OTT가 되는 스마트 TV가 아니다라면 한번 전화해서 있는지 물어보는 경우도 좋아. 선생님도 많이 그렇게 해서 보는 편이긴 해. 이제는 이제 호텔 체크인도 했고 방에도 왔으니까 실제 호텔 내에 있는 시설이 되게 많잖아. 수영장도 있고 헬스장도 있고 뭐 많은데 자 호텔 내부 시설도 내부 시설인데 우리가 호텔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중에서 가장 먼저 호텔이랑 안녕할 수 있는 게 있어. 뭐가 있을까? 픽업 서비스 혹은 이 쇼퍼 서비스라고도 불러. 이 쇼퍼 서비스하고 픽업 서비스는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면 돼. 뭐냐면 내가 공항에 도착했을 때 호텔까지 데리러 오거나 아니면 내가 체크아웃하고 공항 갈 때 데려다 주거나 그 두 가지 서비스를 픽업 샌딩 서비스 혹은 쇼퍼 서비스라고 얘기를 하면 된다. 자, 근데 사실 이거는 대부분은 다 돈이 든다. 비싸. 그리고 택시비보다 훨씬 많이 비싸가지고 이용하는 게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이제 뭐 의전을 한다든가 뭐 회사의 대표님을 모신다거나 할 때는 이렇게 해주면 되게 편하지. 왜냐면 요거를 해놓으면 뭐가 좋냐면 여행 갈 때 공항에 도착하고 딱 나가면은 막 미스터 막 누구 미스터 뭐 또 뭐 이런 거 들고 있는 사람 있지. 네. 그런 사람들이 다 요거 이제 하려고 뭐 다는 아니지만 일부는 이런 거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어르신이거나 높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막 공항에서 뭐 어디에서 택시 타고 이런 게 조금 번거롭거나 걱정될 때가 있다라고 한다면 요거 서비스 신청해 놓으면 바로 호텔까지 안전하게 모실 수가 있다. 슈발블랑에 그 선생님이 묵었던 주니어 스위트 객실이 이 슈퍼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었어. 데리러 온 거야. 왔는데 그때 차도 벤츠였어. 심지어 얼마나 멋져. 여행의 시작이 아주 럭셔리하지. 써보면 좋긴 좋더라. 공항 비행기 지연돼가지고 막 2-3시간 지연됐어요. 따로 전화 안 해도 그냥 저 계속 기다려요? 그렇지. 왜냐면 이제 비행기 타고 있는데 전화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픽업, 샌딩 혹은 슈퍼 서비스를 신청할 때 반드시 줘야 되는 정보가 내가 타고 가는 그 항공편에 항공 편명 정보를 무조건 주게 되어 있어. 그래서 내가 얘기하지 않아도 이 사람들이 다 조회해가지고 이 사람이 탄 어디 항공 비행기가 지연이 됐구나라고 하면은 좀 더 대기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아예 결항이 됐다거나 하면 그냥 간다든지 그런 식으로 자기들이 알아서 한다. 편명 정보는 이런 거 서비스 이용할 때는 무조건 줘야 되는 정보인 거야. 그리고 우리가 또 이제 호텔 내부에 있는 서비스 중에서 굉장히 좋고 유용하고 너무너무 선생님은 안타까운, 그러니까 너무 좋은데 많이 안 써서 안타까운 서비스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다? 자, 컨시어지라고 혹시 들어본 적 있니? 네. 어디서 들어봤어? 어떤 업체로? 그치. 또 다른 채널 가면 가끔씩 나오는 단어인데 컨시어지는 흔히 얘기하면 약간 관리실 같은 느낌이라고 보면 돼. 그래서 되게 고급 아파트 같은 데 가도 컨시어지가 있어. 호텔 내에서의 컨시어지는 투숙객이 필요한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인데 이 컨시어지 데스크는 보통 체크인 데스크, 프론트 데스크 바로 옆에 있어. 쉽게 얘기하면은 여행 가서 액티비티를 한다든지 아니면 맛집 예약을 한다든지 뭔가 투숙객이 현지에서 무언가를 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이 컨시어지야. 실제 컨시어지 데스크를 이용한 예시를 얘기해주면 선생님이 진짜 가고 싶은 그 맛집이 있었는데 맛집이 예약이 꽉 찼다는 거야. 그리고 내가 예약을 하고 싶었는데 문제가 뭐냐면 현지 언어로 통화를 하기도 쉽지 않고, 왜냐면 이게 로밍을 항상 하는 게 아니니까 전화해도 이게 사실 우리가 영어가 돼도 통화 영어는 또 잘 안 들리잖아.
그런 게 있을 때 가서 나 여기 몇 시에 예약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만 하면 얘네가 전화 그냥 해줘. 그리고 호텔들 같은 경우는 그런 유명한 레스토랑들하고 뭔가 연계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내가 개인적으로 예약하려고 했을 때는 자리가 없는데 호텔에서 힘을 써주면 예약을 할 수 있는 경우가 꽤 있다. 맛집 예약 혹은 맛집을 몰라, 내가 맛집을 추천받고 싶어, 그럴 때도 컨시어지에 가면 거기 직원이 추천도 해준다. 그리고 내가 진짜 여행 계획을 아무것도 안 세우고 갔어. 내가 완전 진짜 싸피야. 그런 경우에 오늘 뭐 하지? 자, 궁금하면 컨시어지 가서 저 오늘 여행 왔는데 오늘 하루 종일 뭐 하고 싶어요? 뭐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물어보면 다 짜준다. 진짜 그래도 돼요? 진짜 그래도 돼. 물론 약간 요거는 발생할 수 있어. 돈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레스토랑 예약이나 액티비티 소개 같은 그런 단순 상담은 돈이 들지 않지만 이 컨시어지를 통해서 무슨 액티비티 같은 거 예약하면은 그러면 조금 돈이 들 수는 있어. 근데 가서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저 여기 처음 와서 길을 모르는데 갈 만한 데 좀 찍어주실 수 있어요 하면 거기에서 지도가 있어. 지도에서 이렇게 찍어줘. 지금 가서 여기서 여기 하시고요. 여기 가서 점심 먹고 뭐 하고 들어오세요. 라고까지 다 해줘. 너무 좋지? 만능이, 아우 손이 너무 아프다. 만능이야, 만능. 근데 이거를 내가 선생님이 안타깝다고 했지. 안 써. 한국 사람들 진짜 많이 안 써. 그래서 선생님은 가서 적어도 맛집 예약 정도 내가 못한 데가 있다, 혹은 추천받고 싶은 데가 있으면 꼭 가보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도 많이 들어는 봤지만 뭔지 정확한 개념을 모르는 서비스가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면 자, 턴다운 서비스라는 게 있어. 턴다운은 영어로 약간 이불을 갠다, 정리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 턴다운이야. 호텔에 가면 침대 베개 너무 많다고 했지. 그리고 호텔 가면 창문도 되게 많아. 근데 우리 잘 때 어떻게 해야 돼? 깜깜해야 되잖아. 수수께끼는 내가 하는 게 너무 귀찮잖아. 그러니까 호텔 직원이 와서 커튼 다 닫아놓고 베개도 정리해서 딱 잘 때 쓸 것만 갖다 놓고 침대 옆에 협탁에다가 물 갖다 놓고 필로미스트 갖다 놓고 슬리퍼 아직 안 뜯어져 있으면 뜯어가지고 쓸 수 있게끔 놓고 잘 수 있게 도와주는 서비스를 턴다운 서비스라고 한다. 모든 호텔에서 다 해주는 건 아니고 조금 고급 호텔에서는 기본적으로 많이 해줘요. 그래서 보통은 저녁 먹고 들어오면 이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자, 근데 궁금한 게 있을 수 있어요. 여기서 궁금한 게 없으면 안 돼. 하기 싫으면요? 하기 싫을 수 있지. 이 시간에 저녁 안 먹고 그냥 잘 수도 있잖아. 자, 그럴 때 쓰라고 만든 버튼이 뭐야? Do not disturb. 우리가 방해 금지 버튼이라고 하지. 빨간 색깔 버튼이 있어. 그 누르면은 턴다운을 하고 싶어도 못해. 우리가 이제 호텔 이용할 때 굉장히 많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니 내가 객실을 예약했으니까 이 공간은 호텔 직원 누구도 들어올 수 없는 내 방 같은 곳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 호텔은 사실 꾸준히 정리를 해줘야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직원이 와서 계속 객실을 정리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객실 안에 사람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 자, 이런 호텔에 가면 1박을 하면 직원이 한 번 들어오는 거야, 밤에. 근데 더 좋은 호텔이다? 아침 먹고 왔는데 정리돼 있어. 그만큼 좋은 호텔이면은 턴다운을 2번 해주는 거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객실 내에 그런 걸 정리하려면 계속 직원이 객실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약간 오해가 생길 수가 있어. 내가 뭐 씻고 있는데 갑자기 들어온다든지. 근데 이제 그분들이 반드시 내 집 문 열듯이 팍 열고 들어오진 않아. 하우스키핑 한단 말이야. 근데 내가 만약에 목욕을 하느라 못 들었으면 좀 낭패일 수 있는데 그분들도 다 눈치가 있어가지고 살짝 열었는데 뭔가 안에 인기척이 느껴지면 나가지. 하우스키핑 했는데 이제 내가 들렸어. 샤워하다가 뭐 노래 부르고 놀고 있다가도 들렸어. 그럼 이제 사람 있어요, 예스 만 해도 안 들어온다. 근데 만약에 난 그것도 싫다, 뭐 하면 된다? Do not disturb 버튼을 항상 눌러놔야 된다. 턴다운 서비스 끝나고 그때는 Do not disturb 하고 싶었는데 나중에 갑자기 생각이 바뀌어서 청소해주면 좋겠으면은 전화하면은 올라가서 해줘요? 약간 마음이 많이 바뀌는 스타일이구나. 그치, 선생님 진짜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낮에 일정이 한 5시부터 8시까지 잔 거야. 근데 그 사이에 턴다운이 끝났어. 근데 턴다운을 다시 요청하고 싶어. 그럼 뭐 하면 된다? 전화하면 된다. 그러면 턴다운 서비스 받았는데 금방 객실이 또 더러워서 또 턴다운 서비스 요청하면 또 해줘요? 근데 지원아, 너 호텔에서 뭐 하니? 호텔에서 뭐 미술 뭐 이런 거 하니? 물감칠하니? 원칙적으로는 안 돼. 원칙적으로는 이것도 정해진 횟수가 있고 대부분은 한 번만 해줘. 쿨러 서비스라는 게 있는데 가봤거든요. 그게 뭐예요? 신의 어머님 아버님이 이번에 성과금을 많이 받으셨구나. 그러니까 버틀러가 사실 직역하자면 집사. 따라라라라 이거 맞니? 네. 뭐 야래야래 뭐 있잖아. 맞지? 야래야래 이거 맞잖아. 자, 거기 나오는 집사랑 똑같은 거야. 내 개인 집사인 거야. 근데 사실상 완전히 집사는 아닌 게 진짜 1대1 매칭은 아니야.
객실 하나에 버틀러가 한 명 있진 않아. 그렇기 때문에 완전 내 사람은 아니지만 그 버틀러 서비스를 운영하는 호텔 중에서는 만다린 오리엔탈 방콕 같은 데 가면 아예 버틀러 콜 버튼이 있어. 누르면 와, 띵동 띵동 하고 와. 뭐 필요하냐고 물어보거든. 따뜻한 차 먹고 싶어요 하면은 차 내려가지고 갖다 줘. 조금 충격적일 수도 있는 게 짐도 대신 싸줘. 진짜야 진짜야. 선생님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진짜야. 아니 굳이 짐을 뭐 다른 사람한테 부탁해서 쌀 필요가 있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보통 서양 투숙객 같은 분들 경우는 막 일주일씩 묵는 경우 있잖아. 그러면 내 짐을 막 옷걸이에 다 걸어놓고 막 서랍에 넣어놓고 하잖아. 근데 그거를 떠날 때 내가 다 짐을 챙기기가 힘들 수 있지. 그럴 때 버틀러가 와서 이거를 짐을 백화점에서 파는 것 같이 예쁘게 접어가지고 캐리어에다가 착착착착 넣어줘. 그리고 진짜 감동받는 포인트 중에 하나, 전선 정리해주는 거. 턴다운 서비스 할 때 좋은 데 가면 전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 충전한다고 꼽아놓잖아. 이거 예쁘게 말아가지고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천 같은 걸로 묶어 놓는다든지 그런 거 해주는 데도 있어. 진짜 기가 막힌다 진짜. 그럼 버틀러 서비스는 뭐 돈 내고 추가하는 거예요? 보통은 버틀러 서비스가 제공되는 호텔이 있어. 그래서 그 객실을 예약해야지만이 버틀러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버틀러 서비스를 운영하는 호텔 자체가 많지는 않아. 되게 비싼 호텔, 기억에 남는 호텔, 아까 얘기했던 만다린 오리엔탈 방콕, 버즈알 아랍, 그 두바이에 이렇게 멋진 건물 알지? 세인트 레지스 같은 데도 가면 버틀러 서비스가 제공되는 데가 있어.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호텔에 가야지만 있는 거야. 호텔에 만약에 뭐 두고 나오면은 인체크아웃 했는데 그럼 어떻게 전화해서 보내달라면 보내줘요? 보내주지. 뭐 선생님이 겪었던 것 중에 되게 특이했던 경험인데, 선생님이 또 이제 속옷을 두고 나온 거야. 두고 나왔는데 전화를 했어. 전화해서 속옷이 약간 선생님 애장 속옷이었거든.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이때 아 너무 죄송한데 혹시 보내주실 수 있냐고 해서 받았는데, 진짜 이렇게 상자가 딱 왔는데 이 상자도 되게 무슨 명품 산 거 같은 이렇게 생긴 거 알아? 이렇게 여는 거? 이거 이렇게 딱 열었더니 여기 안에 그 속옷이 예쁘게 접어져 있는데, 심지어 속옷이 이렇게 있으면 종이, 약간 하늘하늘한 종이 같은 거, 유산지 같은 거 있잖아. 유산지가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사이에 속옷이 있는 거야. 근데 나는 너무 죄스러웠지. 이거를 빨개한 것도 너무 미안했는데 이거를 이렇게까지 종이까지 넣어가지고 줬다? 난 진짜 감동했잖아. 서울 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 호텔이었어. 나의 애장 팬티가 다시 태어난 날이었어. 그래서 선생님 굉장히 감동했던 기억이 있다. 호텔에 호캉스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먹는 거야. 많은 분들이 부담감을 느끼지. 호텔 시금업장 너무 비싼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 근데 뭐 그건 맞는 말이긴 해. 이 시금업장의 개념에 대해서 먼저 선생님이 한번 짚어주고 갈게. 대부분의 호텔의 경우 체크인을 하는 로비에 가면 그 옆에 막 사람들이 커피 마시고 막 뭐 이렇게 차 마시고 칵테일도 마시는 그런 데가 있어. 그런데 보통 뭐라고 하냐면 로비 라운지라고 해. 자, 로비에 있는 라운지다 이 말이야. 그래서 로비 라운지에서는 보통 가벼운 차나 술, 그리고 진짜 가벼운 햄버거나 샐러드 정도 먹을 수 있는 곳이 로비 라운지야. 뭔가 손님이 왔을 때 내 객실이 이그제큐티브 라운지 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면 간단히 로비 라운지에 가서 그냥 커피 마시면서 비즈니스 얘기하고 누구누구 회장님 만나는 그런 되게 멋있는 공간, 커피 마시는 데 있지. 예약 안 해도 먹을 수 있어요? 예약 안 해도 먹을 수 있는 확률이 가장 높은 곳이 로비 라운지. 그러니까 호텔에 안 묵어도. 그럼 여기는 누구나 돈만 있으면 갈 수 있다. 사실 이 로비 라운지뿐만 아니고 지금부터 얘기할 모든 시금업장이 다 호텔 투숙과는 관련 없이 이용할 수가 있는데, 간혹 가다가 투숙객만 이용할 수 있는 데도 있긴 있어. 근데 거의 없다고 보면 돼. 대표적인 시금업장 중에 하나가 뷔페가 있어. 자, 올데이 뷔페라고도 하고 뭐 뷔페라고 하는데, 여기는 보통 이제 조식 뷔페가 제공이 되기도 하는데 점심에도 뷔페하고 저녁에도 뷔페하고, 물론 가격은 다 달라. 당연히 런치가 조식보단 비싸고 디너가 런치보단 비싸고.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호텔마다 조금 차이가 있지. 여기는 보통 뭐 한식당이 있는 경우도 있고 뭐 중식당이 있는 경우도 있고 일식당이 있는 경우도 있고 뭐 이탈리아, 뭐 프랑스, 뭐 다양하게 이제 시금업장이 있을 수가 있지. 근데 보통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예약을 하고 가야지 먹을 수 있는 경우가 많아. 호텔 체크인하면서 이용할 계획이 있으면 같이 예약을 하는 게 좋고. 그리고 너네 호텔 이용하면서 애프터눈 티 같은 거 들어본 적 있니? 네. 아까도 이그제큐티브 라운지 설명하면서 선생님 한번 얘기했잖아, 그치? 근데 그런 애프터눈 티 같은 거 많이 먹는 데가 여기 또 로비 라운지야. 이렇게 어느 정도 시금업장의 공간의 구성을 이해하고 호텔에 가면 어떤 데 갈지 조금 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쉽다라는 점. 자, 근데 우리가 사실 이거를 막 비싸니까 많이는 안 가잖아. 많이는 안 가지만 진짜 그래도 하나만 먹는다면 뭐 먹어? 빙수. 진이야, 빙수는 너가 지금 먹고 싶은 것 같은데 선생님이 수업 끝나고 설빙 하나 사줄게. 걱정하지 마. 한 끼를 먹는다면 보통 뭐 먹어? 조식을 먹지. 자, 뷔페긴 뷔페인데 무슨 뷔페? 조식 뷔페.
선생님이 사실 조식 뷔페를 얼마나 많이 먹어봤겠어. 근데 선생님보다 이 조식 뷔페에 대해서는 더 일가견이 있는 선생님이 있어. 선생님 조교 중에 뷔페학 그 석사, 박사까지 따신 분이 있어. 우리 그 박사님 한번 모셔가지고 우리 조식 한번 어떻게 해야 많이 먹을 수 있는지, 효율적으로 뽕 뽑을 수 있는지 한번 들어보자. 얘들아 박수 한번 쳐. 박수. 자, 안녕하세요. 뷔페만 연구하는 남자 닥터박입니다. 조식 뷔페를 어떻게 하면 많이 먹을 수 있는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탐색전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무엇을 체계적으로 먹어야 내 위가 많이 받아들일 수 있는지 한번 쫙 둘러보는 게 중요합니다. 들어가자마자 나는 초밥 좋아하는데 그래가지고 초밥으로 달려가서 초밥만 잔뜩 가져와서 먹고, 좋은 뷔페 가가지고 여러분들 김밥, 잡채, 뭐 비빔밥 이런 걸로 배를 채우는 사람들이 있다. 가끔씩 많이 집어넣기 위해서는 위가 최대한 받아들일 수 있게 설계를 해야 되거든요. 담백한 음식을 찾아야 됩니다. 음식이 먹다가 질리는 경우가 있죠. 네. 어떨 때 질려요? 음식이 물릴 때. 그게 가장 큰 적입니다. 생각보다 사람의 위는 많은 음식을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이게 물리기 시작하고 뭔가 음식이 안 먹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내가 배가 부른가 하다가 진짜 뇌로 포만감이 올라가서 멈추게 되는 거거든요. 그걸 막기 위해서는 어떤 음식을 먼저 찾아야 된다? 담백해야 된다. 안심, 아니면 부채살. 특히 중식 먼저 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중식을 먼저 집어 먹으시면은 그날 돈은 날리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먹으면서 물리니까 뭘 보통 먹어요? 음식을 먹을 때. 그리고 보통은 샐러드를 같이 먹어요. 샐러드를. 이 두 개의 공통점, 수분이죠. 수분. 여러분들, 수분은 적입니다. 헛배 차요. 헛배. 이 수분이라는 거는 배를 채우는 용도가 아니라 윤활제, 내 위장 안에서 음식이 잘 섞이도록 마셔주면은 또 상당히 플러스 되는 용도가 있으니까 조금씩 중간에 섞어주면은 좋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추천드리는 순서는 딱 들어갔을 때 해산물 위주 먼저 들어가는 게 맞아요. 왜냐면 고기보다는 훨씬 담백한 요소잖아요. 그쵸? 해산물 쪽으로 달리는 건 맞는데 얘 빼고 회나 갑각류 먹어주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돼요? 로스 쪽으로 가서, 그렇죠, 고기. 근데 고기 뭐 안심이나 뭐 부채살, 뭐 조금 그 다음에 넘어가면 이제 살치, 갈비, 그 다음에 등심 쪽으로 넘어가면 좋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좋아하는 거, 뭐 튀김, 요 순서로 가면 좋다는 거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먹고 나서 뭐 먹어야 돼요? 디저트. 그렇죠. 자, 디저트 좋아하시는 거 뭐 있습니까? 케이크, 그렇죠. 무스, 과일. 빵, 그렇지. 아이스크림 자, 요거 순서 생각하고 먹은 적 있어요? 없어요. 야, 공부를 안 한 사람과 한 사람의 차이는 여기서 나타난다. 말이 안 되거든요. 자, 여러분들 초콜릿 먹고 나서 과일 먹으면 어때요? 과일이 안 달아집니다. 디저트도 순서를 지켜서 먹어주면은 충분히 많은 접시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디저트 오기 전까지 한 7, 8접시 디저트에서만 3접시 정도를 먹어주면은 웬만한 조식 뷔페를 가도 많이 먹고 나왔구나라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좋은 학생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그것들을 지켜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음식은 쉬지 않는다. 한 번 더. 음식은 쉬지 않는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야, 진짜 박사는 다르다. 또쌤의 조식 뷔페 1티어는 국내에서는 기억에 남는 게 파르나스 제주, 해외에서는 맛은 1등은 아니었는데 그 규모가, 선생님 얼마 전에 갔다 왔던 거기 혹시 봤어요? 그 두바이에 있는, 뭐야 이름 뭐야? 봤어 안 봤어? 맞아. 우리 또 지연이는 선생님 유튜브 열심히 본다. 조식이 너무 커. 진짜 무슨 뷔페 식당이 이게 뭐 감이 안 올 수가 있는데 진짜 사람이 이 정도야. 진짜. 여기는 무슨 바리스타들이 진짜 커피를 내려주고 있고, 여기는 전체가 샐러드 바고, 여기는 전체가 베이커리고, 여기가 전체가 디저트 바고, 이게 섹션이 다 달라. 이 섹션마다 테이블이 다 있고, 그 테이블이 다 여기 섹션의 컨셉에 맞게 디자인이 다 달라, 인테리어가. 그러니까는 거의 10개의 식당을 하나로 합쳐놓은 것 같은 느낌? 그리고 또 여기가 아침인데 조식인데 샴페인을 공짜로 준다. 너네는 모르겠지, 이 술의 맛을. 선생님도 잘 몰라 사실. 근데 샴페인 한 잔 먹으면 아침부터 특히 약간 좀 있거든 좀? 그런 의미에서
기억에 남는다. 우리가 호텔 가서 식당 가서 밥을 먹는 경우도 있지만 또 귀찮으면은 뭐 해 먹어? 룸서비스. 룸서비스 받아 먹는 경우가 있잖아. 우리 룸서비스 얘기 좀 해볼까? 방에서 밥을 먹으니까 방에는 식탁이 없는 경우가 있잖아. 네. 자,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간단한 음식을 먹을 때, 샐러드 같은 거 먹을 때는 그냥 쟁반만 가져와서 객실 내에서 이렇게 올려줄 때가 있고, 그리고 진짜 뭔가 헤비하게 뭐 3, 4명이 뭐 식사를 먹는다라고 하면은 그 테이블을 끌고 와서 직접 방에다 갖다 놓고 먹게 해줍니다. 근데 그 테이블을 영구적은 아니지만 그 한동안의 시간 동안 계속 이제 갖다 놓고 쓸 수가 있어요. 밤에 룸서비스를 시켜 먹었다라고 한다면 다음날 아침까지는 그 테이블을 치우진 않거든. 그러니까 만약에 혹시 뭐 테이블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라고 한다면 룸서비스 시켜가지고 그 테이블 위에서 뭔가 작업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선생님이 먹어봤던 룸서비스 중에 제일 맛있었던 건 뭐예요? 선생님이 얼마 전에 아만 도쿄를 갔는데 사실 이제 그때 크레딧이 있어가지고 호텔에서 쓸 수 있는 돈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아무 생각 없이 시켰는데 그게 뭐였냐면은 우동이었어. 우동이 뭐 얼마나 대단해봤자 얼마나 맛있겠니. 자, 근데 이게 뭐 어떻게 왔냐면 자, 이렇게 그릇에 면만 담아왔어. 그리고 별도로 이렇게 텀블러 같은 게 이렇게 온 거지. 그래서 여기에는 면도 있었지만 유부도 있었고 어묵 같은 거 있지.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근데 얘를 처음에 넣어서 선생님이 먹는데 선생님은 직장 생활을 어디서 했냐면 을지로에서 했거든. 선생님의 이 혀의 간은 을지로에 맞춰져 있어. 굉장히 자극적인 걸 좋아한다는 얘기지. 근데 이걸 부어서 먹는데 너무 밍밍한 거야. 아니 이게 하나에 45,000원이 넘는 우동인데 이렇게 밍밍해가지고 이거 뭐 생생우동이 더 낫다라고 했는데 먹으면 먹을수록 맛이 올라와. 이거를 그냥 면만 먹었을 때는 좀 밍밍했는데 요거를 같이 먹으니까 간이 딱 맞는 거야 진짜. 선생님이 늘 얘기하는데 면상이라고 하는데 진짜 맛있는 면은 면상을 보면 딱 답이 나와. 특유의 약간 납작한 탱글탱글한 면이 있거든. 선생님이 이걸 먹고 나서 뭐 이거를 올리진 않았어. 그냥 나 혼자 이거 진짜 인생 우동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내가 아만에 간 거를 선생님 인스타 하잖아. 인스타 팔로우 했니? 네. 또 떠남 디디오 팔로우해. 자, 거기다 스토리를 내가 아만에 갔다라고 올렸더니 진짜로 한 5명이 넘게 우동 드세요 라고 DM이 온 거야. 나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여기 우동이 맛있다는 걸 다 알고 있었던 거야. 신기하지 않아? 아만의 투숙은 좀 힘들 수 있어. 비싸. 우동은 가면 먹을 수 있어. 어디 가면 먹을 수 있냐면 로비 라운지에 가면 먹을 수 있다. 일본 여행 갔을 때 우동 한 그릇에 한 4만 원 정도 투자해서 맛있는 우동 먹고 싶다라고 한다면 아만의 로비 라운지 가서 한 그릇 한번 먹어보는 거 추천합니다. 그럼 제일 비추하는 거는요? 비추까진 아니고 조금 충격적이었던 거. 진짜 비추는 아닌 게 맛은 있었어. 근데 이게 이 가격에 맞나라고 싶었던 게 이제 모 호텔에 한우 짜파게티가 있었어. 그 가격이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한 4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 근데 우리가 짜파게티를 4만 원 주고 먹는 게 쉽지 않잖아. 난 뭔가 특별한 게 있을 줄 알았어. 근데 특별하긴 해. 왜? 뭐가 있어? 한우. 한우가 있어. 그냥 접시 위에 한우가 진짜 크게 스테이크 같이 올라가 있어. 밑에는 그냥 일반 짜파게티야. 통으로 올라가 있어요. 통으로 올라가 있어. 근데 그게 완전 스테이크 이 정도 크기는 아니고 그냥 요 정도 크기? 그러니까 맛의 만족도 측면에 있어서는 진짜 추천할 만한데 이건 그냥 집에서 그냥 만들어 먹으면 더 좀 경비절약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 어쨌든 뭐 이걸 뭐 비추는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지원이 하품하니? 졸려요. 어? 졸려? 너네 왜 졸려? 선생님 이렇게 열심히 호텔 강의하는데 왜 졸려? 첫사랑 얘기해주세요. 첫사랑. 솔직히 궁금하지도 않잖아. 아니 궁금한데. 진짜 궁금하다고? 네. 선생님 가슴 아파 첫사랑 얘기 해줘야 되니? 선생님 첫사랑은 뭐 이제 여러 가지 사랑이 있는데 그 중에서 선생님이 생각하는 첫사랑은 13살 때 초등학교 6학년 때 왜? 너무 빨라? 네. 이게 그냥 13이 아니야. 13 years old가 그냥 13 years old가 아니라고. 초등학교 6학년 때 그녀를 만났어. 사귀었어. 근데 너무 애기였어. 당시에는 우리가 데이트했던 게 그 당시에도 아트박스가 있었다. 아트박스 가고 오락실 가고 그냥 진짜 풋풋한 연애를 한 거지. 그러다가 한 2년인가 만났는데 근데 뭐 2년 동안 별로 한 게 없어. 너무 애기여가지고.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다? 나중에 다시 만난다. 어디서 만난다? 호텔에서. 아이 무슨 자, 어디서 만난다? 대학교 캠퍼스에서 만난다. 근데 너무 아예 연락 안 하다고? 아예 연락 안 하다가 선생님이 학교에 딱 갔는데 얘가 있는 거야. 약간 그 우리 영화에서 얘기하는 거 있지.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은? 그래서 솔직히 나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얘를 보자마자 되게 놀랐어. 뭔가 숨고 싶었어. 내가 잘못한 건 없어. 근데 그냥 그게 너무 놀라운 거야. 눈앞에 나타나니까 내가 좋아했던 첫사랑이. 근데 왜냐하면 그리고 더 그랬던 거는 그 옆에 남자가 있었어. CC였어.
그 이후에도 몇 번을 마주쳤는데 왠지는 모르겠는데 자꾸 피하게 되더라고. 그 학교에서 몇 번을 마주쳤는데 항상 남자친구분이 있었고 그 남자친구분이 선배였어 또. 가가지고 뭐 이렇게 말을 걸어보진 못했는데 그냥 멀리서만 지켜봤다. 그래서 선생님한테 되게 아련한 추억이 있는 첫사랑이고, 선생님이 법대 나왔잖아. 선생님이 이제 법을 손에 놨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알기로는 이 친구는 법관이 된 걸로 알고 있어. 그래서 이제 나하고의 사회적 거리도 많이 멀어졌다. 범접할 수 없는 그녀가 되었다. 잠이 깨니? 그 선생님이 성인 되고 처음 한 연애는 이웃한 학교의 여대에 다니는 분이 있었는데 그 소개팅을 해서 만난 거였거든? 근데 이제 그 소개팅 주선자가 얼마 전에 연락이 왔는데 그분이 내 유튜브를 발견하고 본인한테 연락을 했던 거야. 얘 걔 맞냐? 얘 걔 맞아? 이러면서 연락이 왔다는 거야. 그래서 걔 맞아 라고 해가지고 너무 신기하다고. 해외에서 직장 생활하고 계신데 한국에 가끔 올 때 호텔에 가나 봐. 그래서 내 영상을 검색하다가 봤나 봐. 잘 지내지? 여기까지. 자, 우리가 부대 시설 얘기할 때는 크게 이제 수영장이 있고 피트니스가 있고 사우나가 있고 그리고 스파가 있다. 사실 우리 개념에서는 요 네 군데가 다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호텔 좋은 데 가면 대부분이 다 이거 전체를 통틀어서 그냥 스파라고 하는 데가 많아. 그래서 우리가 사실 생각하는 수영장은 막 물놀이하고 첨벙첨벙 노는 곳이잖아. 근데 해외에서는 이 수영장의 개념이 약간 우리하고 다른 경우가 많아. 막 시끄럽게 떠들고 놀기보다는 약간 음악도 약간 홀리한 음악이 나와. 약간 막 이런 음악이 나와. 그런 데서 누워서 그냥 노트북하고 책 보고 온수풀 같이 스파풀 같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해외에 가서 수영장을 갔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수영장이 아니어서 조금 실망하는 경우도 있고, 갔는데 아무도 수영을 안 하는 거지. 다 그냥 쉬기만 하는 거지. 해외에서는 수영장의 개념이 스파에 딸려 있는 그냥 풀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야. 그리고 약간 이거는 우리나라 호텔에서 많이 그런데 사우나는 보통 돈을 내고 유료로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야. 본인이 예약한 게 사우나가 포함이 되어 있는지 아닌지 확인을 해야 된다. 보통 얼마예요? 보통 비싸. 보통 한 5만 5천 원 정도 해. 비싸지. 한 4만 원 뭐 이런 데도 있긴 있는데 그것도 비싸지 사실. 우리나라는 수영장 가면 뭐 많이 하니? 사진 찍어요. 사진 많이 찍지. 근데 해외 스파풀 같은 경우는 사진을 찍으면 되게 실례인 경우가 많아. 내 사진인데도 내가 이렇게 사진 찍으려고 하면은 막 거기 투숙객분들이 불편해하시는 경우도 있어. 약간 더 조심해야 되고 많이 사람이 없을 때 찍으면 좋겠지. 우리가 국내 수영장 같은 경우는 수모 꼭 써야 되잖아. 수모. 근데 사실 수모 쓰는 거는 선생님은 해외에서 본 적은 없어. 이것도 약간 우리나라 수영장만의 특징인 것 같아. 수모 안 가져가면 빌려줘요? 살 수 있어. 빌려주는 데도 있는데 대부분은 파는 경우가 많고 좀 비싸. 수영복도 살 수 있어요? 수영복도 살 수 있는 데가 있지. 근데 다 비싸. 호텔은 거의 다 파는 게 대부분 다 비싸. 그러니까 그냥 가기 전에 챙겨가는 게 가장 경제적이다. 선생님이 좋아하는 수영장 중에 괜찮았던 데를 꼽으라고 한다면 조선 팰리스 수영장 너무 좋았던 것 같아. 이 수영장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위에 천장이 거울같이 돼 있어. 배영을 하면 내 모습을 볼 수가 있어. 물론 선생님이 막 그렇게 무슨 나르시즘에 빠진 건 아닌데 어쨌든 평소에 보기 힘든 장면이잖아. 그리고 여기 조명이 너무 예쁘고 제주도 파르나스 제주의 수영장은 너무 커서 비성수기에 평일에 가면 너무 좋아. 랩 수영을 해도 거의 수영 선수같이 국대급으로 연습을 할 수 있는 수영장이기 때문에 파르나스 제주도 괜찮다. 수영복을 안 가져와서 다음날 아침에 수영하기 위해서 로켓 배송으로 수영복을 시키면은 객실 앞으로 와요? 선생님 그렇게 해서 받은 적 있어. 수영복을 안 갖고 온 거지. 수영 너무 하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전날 체크인하고 생각이 난 거지. 그래서 배송을 했는데 배송지 주소를 호텔 프런트 데스크나 컨시어지로 했어. 그런 다음에 이제 호수까지 써놨지. 써놓으면은 호텔에서 로켓 배송이 오면 그걸 받았다가 보관해놔. 그리고 전화 줘. 모든 호텔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선생님이 묵었던 호텔에선 전화를 줬어. 보관하고 있으니 찾아가시라고 해가지고 찾아서 한 적 있어. 생각보다 호텔이 되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니? 선생님 아까 처음에 뭐라고 했어? 호텔은 단순 숙소가 아니고 경험을 창출하는 곳이다 라고 했잖아. 자, 이 정도면은 전반적인 호텔에 대한 내용은 다 얘기를 해준 것 같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조금 빠진 것 중에 꼭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얘기를 선생님이 몇 가지 더 추가적으로 해줄 텐데, 내가 지금 당장 나가서 여행을 해야 되는데 우산이 없어. 솔직히 아니 여행하는데 우산 누가 챙겨 다니겠어? 저요. 챙기고 다닙니다. 제이들은 우산을 챙기고 다니지만 보통 챙기지 않는 분들이 많잖아. 대부분 아까 얘기했던 컨시어지 데스크나 프런트 데스크나 도어맨 분께 얘기하면 우산을 빌려주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
그리고 호텔 객실 안에 우산이 비치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니 옷장 안에 우산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선생님이 진짜 많이 얘기해주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호텔이란 공간 자체가 너무 좀 접근성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내가 좀 가기가 부담이 된다. 저 비싼 호텔에 투숙하지 않는데 호텔 로비에 제가 들어가도 되는 건가요? 라고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단은 호텔 로비는 약간 좀 공공장소 같은 느낌이 커. 투숙객이 아니어도 실제 뭐 시금업장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그냥 단순히 그냥 들어가서 구경만 하고 나와도 사실 상관이 없어. 누구나 호텔 로비는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정 마음이 무거우면 시금업장에서 조금만 뭘 이용해도, 아니면 뭐 빵집 가서 빵 하나 사면 되잖아. 아이스크림 하나 먹으면 되잖아. 그런 거 해도 괜찮으니까 여러분들 호텔에 대해서 너무 가는 거 자체를 좀 두렵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호텔에서 또 우리가 자주 이용하진 않지만 좀 호기심이 가는 서비스 중에 하나가 세탁 서비스. 호텔에 가서 빨래 해본 적 있는 사람, 직접 하는 손빨래 말고 호텔에 돈 주고 빨래 해본 적 있는 사람. 저요. 너네 다 부르주아구나. 그 바구니에다 넣으면 되는데, 바구니에다가 빨랫감만 넣으면 되는 게 아니고 그 옆에 보면은 종이가 있어. 종이 중에서 그 뭐라고 하니? 그렇게 쓰면은 뒤에도 남는, 기록이 남는 종이 있잖아. 이렇게 찍혀가지고 거기에다가 내가 정확히 어떤 옷을 맡기는지를 정확히 기재해줘야 돼. 분실 사고가 많거든. 그러니까 가져갈 때, 갖다 줄 때 확인하기 위해서 종이를 써야 되는데, 런드리 서비스 같은 경우는 동남아에서 해도 되게 비싸. 선생님이 한번 동남아니까 조금 저렴하지 않을까라고 맡겼는데, 빨랫감을 많이 맡겼는데 한 5, 6만 원 나왔으니까 싸진 않잖아? 우리 그거 코인 세탁기방 가가지고 돌리면은 그냥 몇천 원이면 할 수 있는 건데 사실. 그런 거에 비교하면 되게 비싸지만 또 대신 다림질도 진짜 빳빳하게 해서 주고 정말 깔끔하게 접어가지고 예쁘게 갖다 주거든. 이제 내가 출장을 갔는데 선생님같이 오늘 셔츠를 입고 갔어. 캐리어 같은 데 넣어놓으면 이게 구겨졌을 수 있잖아. 다음날 입어야 되잖아. 그럴 때는 드라이 서비스를 맡길 수가 있어. 그럼 이게 세탁하고 드라이 받는 거랑 가격이 달라. 이것도 미리 해놓으면 몇 시까지 준비해 주거든. 그렇게 해서 출장객 같은 경우에는 셔츠를 준비하는 경우도 있어. 그럼 갑자기 지금 나가야 되는데 바로 흘리면은 긴급 뭐 돈 더 내면은 바로 해줘요? 선생님 해본 적이 있어. 원래 찾으시는 시간이 내일 11시래. 근데 내가 9시에 나가야 되는 상황이었거든. 그게 당장은 아니지만 어쨌든 원래 정규 시간보다는 좀 땡겨서 받을 수 있냐고 물어봤더니 익스프레스 서비스가 있는 거야. 결국은 다 뭐다? 돈이다. 돈이다. 돈을 많이 벌어야 호캉스도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익스프레스 서비스로 3시간 만에 받았어. 자, 마지막 체크아웃 가이드. 자, 체크아웃은 별게 없어. 그냥 정해진 시간에 체크아웃을 하면 된다.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 우리가 아까 얼체를 얘기했다면 이번엔 뭘 얘기할 수 있어? 레이트 체크아웃. 이게 호텔에서 호의로 해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막 완전 막 이거를 해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어.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 같은 경우는 보통 레이트 체크아웃 요청할 때는 이렇게 자켓 같은 걸 꼭 입고 가는 편이고, 왜냐면 다 똑같아.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정말 이 호텔을 내가 다시 방문할 거다라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는 자켓도 좀 입고 격식 있고 호텔 집같이 자주 다니는 사람입니다 라는 거를 좀 보여주기 위해서 자켓 입고, 그리고 만약에 진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 사정을 얘기하기도 해. 가끔 가다가 온라인 줌 미팅 같은 게 체크아웃하는 시간에 어정쩡하게 걸려 있을 때가 있거든. 그럴 때는 이 미팅이 이 시간대에 걸려 있는데 혹시 30분만 좀 늦게 나가도 될까요? 라고 물어볼 때도 있어. 그렇게 얘기하면 그래도 거의 다 대부분 됐던 것 같아. 근데 이것도 역시 악용하면 안 되겠지만 사정이 진짜 있을 때는 공손히 약간 격식을 차려서 부탁을 하면 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는 거. 그리고 그 레이트 체크아웃이나 얼리 체크인을 전화로 확인하면 조금 안 될 확률이 높아. 권한은 사실 프론트에 있거든. 객실 그 우리 아까 체크인한 데 있잖아. 거기에서 있는데 이 전화 받는 곳은 사실 전화만 받는 곳일 경우가 많아. 거기에서는 사실 이걸 결정할 권한이 없을 수 있고, 얘네가 한 번 더 물어봐야 되니까 당연히 뭔가 안 될 확률이 높겠지. 그러니까 웬만하면 직접 체크인 카운터에 가서 공손하게 물어보면 좋을 것 같으니까. 돈 내고 할 수는 없나요? 할 수 있어. 돈 내고 하는 거는 사실 얼리 체크인, 레이트 체크아웃 둘 다 가능한데 조금 비싸긴 해. 근데 선생님은 동남아에 예를 들면은 뭐 10만 원 미만의 조금 그런 호텔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얼마 전에 사스런도 한번 하고 왔잖아. 그때도 그게 필요했는데 얘기하니까 3시간 먼저 하는데 그 객실 1박에 8만 원이었는데 3시간 먼저 체크인 하는데 한 3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 싸진 않는데 동남아니까 그냥 나 3만 원 더 내고 들어가고 싶은 거지. 왜냐면은 그 시간에 때우겠다고 어디 가서 밥 먹고 뭐 택시 타고 하면 그만큼 돈이 나올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냥 얼리 체크인, 레이트 체크아웃을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이제 또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 우리가 호텔 체크아웃하고 비행기 시간까지 너무 시간이 많이 남아. 물론 뒤에 일정을 잡아가지고 여행을 계속 할 수도 있지만 선생님은 사실 많이 하는 패턴 중에 하나인데 비행기 타기 전에, 특히 장거리 비행일수록 선생님은 무조건 비행기 타기 전에 샤워 한번 하고 가거든요. 선생님이 엄청 깨끗하고 깔끔한 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그 약간 뽀송뽀송한 그 촉감이 있어야지 비행기에서 잠이 잘 와. 이때도 특히 동남아 쪽에 있는 리조트 같은 경우는 혹시 체크아웃하고 부대시설 이용해도 되냐라고 물어보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부대시설 중에는 당연히 수영장도 있고 수영장에는 당연히 뭐가 딸려 있어? 샤워실. 샤워실이 딸려 있으니까 뭔가 체크아웃을 하고 나서 여행을 한 다음에 진짜 공항 가기 직전에 와서 조금 수영하고 샤워하고 옷 갈아입고 비행기 딱 타면은 너무 좋다. 뽀송뽀송 그 자체다. 오늘 수업 들은 내용 그리고 아까 박사님이 해주신 내용하고 다 기억해가지고 비싼 호텔 가서 우리가 뭐 돈 들인 만큼은 뽑아먹고 와야 되잖아. 알차게 호캉스하고 모르는 게 있으면 뭐 하면 된다? 또또남 유튜브를 보면 된다. 그리고 또 선생님한테 개인적으로 또 질문해도 돼요. DM 보내도 돼. DM 보내면 바로바로는 솔직히 좀 거짓말 같고 최대한 빨리 답해줄게. 그러니까는 궁금한 거 있으면은 주저하지 말고 연락을 하고, 자, 요 다음 수업이 또 연결되어 있으니까 또 선생님 한동안 못 본다고 너무 아쉬워하지 말고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너무 많이 수고했고 선생님은 지금까지 또쌤이었어요. 다음 시간에 봐요.